안녕하세요. 브랜드와 세상의 변화를 읽어드리는 MBC 소비더머니의 조현용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커머스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바일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이미 다양한 형태의 커머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미래의 커머스는 어떤 커머스일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그 얘기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보도의 이윤식 대표님 자리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HN 고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윤식입니다. 대표님,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커머스라는 게 뭔가요?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매일 커머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은 뭐 먹지? 집에 뭐가 필요하지? 그런 고민을 하셨나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시네요. 사실 오늘 점심 뭘 먹지 이게 모든 직장인의 고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고민이죠. 이런 것들이 저는 모두 커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뭘 살까? 고민하고 직접 구매하고 하는 모든 활동들이 커머스입니다. 또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매치시켜주는 활동을 다양한 커머스 플랫폼들이 이미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비하고 구매하고 또 판매하고 또 그걸 매칭해주고 네. 이러한 경제활동 모두를 커머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커머스 시장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커머스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현상들이 가속화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특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시장에도 많은 성장과 더불어서 이 변화의 기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커머스에서도 비대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은 현 시대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익숙했던 관계들이 끊어지고 심리적 거리감도 위축되었고 그렇기에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급성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기업의 시선으로 얘기해 보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교류가 끊긴 현재의 상황이 마치 30여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30년 전이나요? 예. 그때는 해외여행을 꿈꾸기도 힘들었고 해외에 쉽게 나갈 수도 없었고 또 물건들이 오고 가는 게 쉽지 않아서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거나 가지고 오거나 또 내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지금은 그때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사람은 움직일 수 없지만 물건은 여전히 국경을 건너고 있다는 거죠. 초기에 항공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를 기록했다는 기사들도 많이 났었고요. 그 이후에는 화물 배송을 통해서 매출을 회복했다는 그런 뉴스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물리적으로 끊어졌던 교류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커머스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은 이젠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비대면 시대의 이커머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그럼 현재의 커머스와 과거의 커머스 이 둘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유통 채널의 변화를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을 들 수 있는데요.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백화점은 물건을 보고 사고 하는 접점의 역할을 해왔죠. 하지만 요즘에는 백화점이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공간에 더 머물 수 있도록 놀이, 여가, 즐거움의 개념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이라는 공간이 복합 문화의 공간으로 변형되고 재창조된 거죠. 그런 것 같네요. 사실 요즘에 정말 많은 쇼핑 공간들이 변했잖아요. 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가봤지만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붐볐던 더 현대 서울 같은 데도 있었고 또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가시는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네, 온라인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배송을 빠르게 하고 결제를 간편하게 하는 편의성 중심으로 개선되는 부분들에 새로운 요소들이 얹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바로 감성, 재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성, 재미 요소요? 그러면 소비자의 편의성에다가
감성이랑 재미 요소를 접목시킨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중에 흥정, 공감 그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냄새나는 활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러한 사람 냄새나는 활동들이 온라인에서도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커뮤니티와 커머스가 결합된 형태의 성공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파우더룸, 무신사라는 플랫폼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고 놀고 또 논쟁도 하고 이런 커뮤니티라는 기본 기능에 커머스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결합돼서 더 편하고 행복한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 그립 같은 경우도 라이브 커머스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커뮤니티와 커머스가 같이 결합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정체성으로는 감성이라고 하는 주체성을 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핫해졌나 보네요. 앞서서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장 큰 차이점 이게 뭐라고 보시는지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아마 큰 차이가 발생한다면 정보에 대한 컨트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은 정해진 공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었다면 공간의 벽이 허물어진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정보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제품의 가격, 스펙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빠르고 쉽게 비교하고 구매를 할 수 있게 됐죠. 거기다가 직구, 역직구라는 방식으로 받아 건넨 물건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심리적 거리감하고 지리적 거리감이 확 달라진 거죠. 저는 이런 차이점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제품을 뭐 직구 같은 형태로 해외에서도 살 수 있고 또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온라인 쇼핑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 냄새 난다는 느낌 이건 아직 쇼핑에서 별로 느껴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럼 제가 기자님께 거꾸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온라인 쇼핑 재미있으세요? 사실 재밌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뭐 많이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사도 될까? 이거 해도 되나? 잘 믿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지금 하신 기자님의 답변이 지금 현재 이커머스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신뢰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프라인에서는 물건을 직접 보고 판매자들을 만나서 확인함으로써 신뢰도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온라인 시장은 판매자나 물건에 대한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게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인지 내가 원하는 그 제품이 맞을지 받아볼 때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신뢰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접 써보고 살 수 있는 렌탈 후 구매 시스템으로 뭐 게트라는 플랫폼도 등장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 신뢰성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뢰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행위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커뮤니티나 인플루언서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직접 써봤다는 그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을 사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고 신뢰감도 소비자에게 안겨주는 거죠. 개인의 영역에서는 인플루언서,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커뮤니티 등이 이런 신뢰감의 문제를 해소해주는 채널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커머스이지만 사람 냄새가 나는 형식의 커머스들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머스가 과연 합리성의 영역, 이성적인 영역이랄까라는 부분에 의심이 많고요. 저는 감성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감성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돈을 쓰는 게 이 쇼핑이 감성의 영역이라고요? 저는 뭐 나름 가격도 비교하고 스펙도 비교하고 뭔가를 살 때 좀 분석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사실 커머스가 이성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꼭 그럴까요? 라는 뭐 질문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런 면들도 있지만 다양한 면에서는 예를 들면 새로 생긴 예쁜 매장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뭘 사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목적 구매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구경하다가 지나가다가 마음에 끌려서 구매하는 경우도 다반사거든요. 맞아요. 한편으로 뭔가를 구매하려고 어느 매장에 들어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 많이 구매하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소비가 감성적인 영역 같네요. 제가 음료수 하나를 고를 때도 그날 그때 기분에 따라 고르잖아요. 제품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나를 대변하는가,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가, 이걸 사면 정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 등등. 그래서 우리 모두 일상적으로 소비를 할 때 이성적인 소비들도 하지만 감성적 소비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커머스는 아직도 기능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소비자들이 커머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커머스를 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그러면 그 방식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2010년대 후반을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커머스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미디어 커머스, 소셜 커머스, 티커머스 등등. 근데 지금도 이 순간에도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저는 이런 현상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소비자들이 커머스를 통해서 소비하는 방식이 계속 변하고 있고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자유롭다는 뭔가 정형화하기 어렵다는 형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Z커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Z커머스요? Z커머스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Z라는 게 MZ 소비자들을 지칭하시는 건가요? 그 의미에서 파생은 되었지만 복합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를 규정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었어요.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 지식화 사회.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런 사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커머스라는 단어는 어느 시기에 해당할까요? 이커머스요. 글쎄요. 딱 맞는 단어가 쉽게 떠오르진 않네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커머스는 정보화 사회에 속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세상은 이미 빠르게 바뀌고 있고 커머스도 많이 바뀌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지칭하는 단어는 아직까지 없죠. 그래서 모바일에 익숙하고 원하는 정보를 스스로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또 재생산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커머스를 Z커머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커머스 내에서 빠르고 다양한 변화가 생기는 곳에 대해서 통칭하는 거를 Z커머스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처음 듣는 단어라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Z커머스, 이게 뭔지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Z커머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는 비정형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쉬운 말로는 내 맘대로죠. 네. 내가 사고 싶은 제품을 쉽게 사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같이 살 사람들을 모으고 또 한정된 수량을 가지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하고 내 마음대로 판매도 되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소비의 주체였던 내가 커머스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개인의 성향과 취향에 맞춘 형태, 초개인화 형태로 커머스 활동들이 발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커머스로 발전되는 모습의 서비스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였잖아요. 소비의 주체에서 커머스의 중심으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맞닿아 있는 것 같네요.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계속 대표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유독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내 마음대로가 강조된 시대잖아요. 네. 내 마음대로라는 게 사람이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소비자에 대해 더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다. 네. 지금은 사실 소비자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굉장히 커진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모여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시대 같기도 한데요.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소비자들한테 과거보다 더 많은 힘이 옮겨갔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의 관계가 예전에 비해서 매우 모호해졌어요.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의 관계가 모호해졌다.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예전에는 소비자가 소비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소비자가 판매자의 그 역할자는 소비자이자 판매자인 세상이 된 거죠.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사서 그 다음날 팔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네.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를 딱 잘라서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들은 너무 자유롭게 그들의 방식대로 커머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플랫폼들은 변해야 되는 시기를 맞이한 겁니다. 새로운 흐름을 빨리 찾아내고 유연하게 적응해야 하는 거죠. 변화의 속도도 빨라야 하고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변화의 속도도 빠르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미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됐다는 의미로 저는 들리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커머스 시장, Z커머스 시대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변화가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유지되는 메가 트렌드보다는 시기나 집단, 개인의 관심사에 특화되어 있는 마이크로 트렌드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 트렌드요? 예. 또 뭐가 유행할지, 어떤 트렌드가 형성될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데이터 커머스는 이제 필수가 된 거죠. 이미 지나버린 현상들에 대응하기보다는 현재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타기 위해서 우린 좀 더 유연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Z커머스 시대를 대표하는, 뒷받침하는 기술도 궁금한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 기술의 가장 큰 특징, 그게 유연성이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보세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최대한 쉽고 간편해야 하고요. 또 변화를 대비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요. 예전엔 모든 자동차의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고장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다 드러내야 하는 시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각 부품의 역할들이 세분화되어 있고 그냥 고장이 나면 그 부분만 교체하면 돼요. Z커머스 시대에 필요한 기술도 그러한 형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잘하는 부분들을 맡아서 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로의 기술력이 잘 호환되는 기반을 갖춰야 하는 거죠. 이렇게 기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 전에 마크 얼라이언스라는 단체에 아시아 최초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마크 얼라이언스요? 이름이 되게 멋있는데 그게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크 얼라이언스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커머스 솔루션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연합을 해서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기술 교환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크라는 기술을 적용한 기업만 가입할 수 있고요. 세계적인 이커머스 솔루션 기업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실 것 같은데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 예. 오늘 특별히 Z커머스 시대, 글로벌 IT, 커머스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분들을 모셨습니다. NHN 고도와 Z커머스 시대를 준비하는 마크 얼라이언스,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인 구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Hi everyone, my name is Albert Bailey and I'm the Director of Google Channel Sales in APAC.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the NHN Goto Z-Commerce event. I had a chance to look at today's agenda and it touches on all the important aspects of recent commerce ecosystem changes. Hope you can take essential insights for your business and be ready for what's coming. As our CEO Sundar Pichai recently mentioned, over the last year, people have turned to Google Search and many online services to stay informed, connected, and entertained. The COVID-19 pandemic is significantly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of every aspect of our lives. Now, digital transformation and digitization and online presence are all a matter of survival for all businesses regardless of size. We're experiencing an unprecedented disruption. The global commerce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as well. Consumers have become more sophisticated with the abundance of information, the rise of digital media and platform businesses, introduction of new commerce formats such as live commerce. Consumer purchase journeys have become much more complex.
For businesses, e-commerce has never been more accessible than it is today. Not to mention the existing marketplaces, various e-commerce solution providers such as store builders, web builders, payment services, fulfillment services allow businesses to easily onboard in the online space. For a business to survive and thrive in the ever-changing e-commerce ecosystem in a more complex purchase journey, now it becomes very important to engage with consumers at the right moment, at the right touch points, with the right understanding of users' intent. We at Google are very keen to partner in our customers' success as well as build a healthy commerce ecosystem. To help a business reach the right audience per its marketing objectives, Google continues to sharpen ads products by automating key features, applying cutting-edge machine learning algorithms, and utilizing Google's helpful platforms, including Search, Maps, YouTube, and others. To establish a healthy commerce ecosystem, Google adopts strict policies and is committed to protect privacy and opens up Google Shopping property freely for organic shopping and search. Moreover, our commitment is to incubate a commerce platform that is accessible to everyone, from large conglomerates to small local mom and pop shops. We envision that SMBs can also thrive through Google's diverse and helpful platforms. NHN Goto is one of our most important strategic partners in Korea for Google's business. Our partnership envisions that online store owners, even very, very small businesses, can equip themselves with powerful marketing weapons to thrive online. To achieve the aspiration, we collaborate to implement Google Marketing Solutions on Shop by Pro platform so that Shop by Pro users can activate Google Ads at their fingertips. We hope to continue to build on our partnership in the coming months. Thank you again for having me today and enjoy the rest of the sessions. Thank you. Welcome. We're excited to be joining you today at the NH Goto conference. My name is Kelly Gage. I am president of the Mach Alliance, and I'm also joined by Sonia, our vice president, and it is our great pleasure to tell you more about the Mach Alliance, Mach in general, how and why to move to a composable architecture. Let's get started. What is the Mach Alliance? The Mach Alliance is an independent, nonprofit organization that does what individual members cannot do, which is to make a market. The Mach Alliance does not promote a vendor or a company. Instead, it advocates a new paradigm in technology. It's not easy for enterprises to completely shift how they do business, but with the Mach Alliance and through their support, it is our goal to help them. What's the purpose of the Mach Alliance? The Mach Alliance is here to set the category of best-of-breed modern technology and create overall trustworthiness for the best tech versus the tech giants that everybody's so used to. The goal is to drive awareness of the benefits of modern software and provide the flexibility and openness that traditional software suites just can't do. Why move to Mach? You should move to Mach because it's simply the best and fastest way to approach commerce and digital experiences. The M is for microservices, which allow for very rapid innovation and therefore iteration. The A is for APIs, which is where you expose all of your data and functionality through APIs, and that's the gateway. And what's nice about that is you can consume those APIs from any source. The C is for cloud native multi-tenant SaaS. And there the benefit is you can very quickly provision new projects, you can create new environments, you don't have to manually set up hardware. Instead, you just call into an API and request a new project be created. And finally, the H is for headless. And the head is what you as a customer, as an end user, interact with. That means the website, the mobile app, whatever that happens to be. And the H in Mach means that you can go out and build multiple heads all in parallel. And when you do that, you can very quickly react to what your customers are asking for. As Kelly said, we're passionate about helping enterprise organizations to embrace future-fit technology. And commerce is ahead of other industries because of the existential need to pivot
to a digital-first business model. The tragic world circumstances of the past year have only added more urgency for embarking on this transformation right now, if you have not already begun to do so. In all its difficulty, we have seen that those companies who had adopted a marked technology paradigm before the pandemic not only persevered, but were able to respond to the changing demands of their customers with a speed and relevance that truly differentiated their brand. Asia has for decades been ahead of the curve when it comes to adopting new and innovative ways to engage with consumers. For me as a European and Kelly as a North American, it is fascinating to see. Let's take live commerce as an example. It's hardly done in our regions. Yet, especially in South Korea, not only the giants like Naver and Kakao, but many brick and mortar retailers too have used live streaming as a tool to contact free retail to offset their pandemic-related drop in offline retail. I love the stories of how Hyundai department store is live streaming a non-guest fashion show to help 25 smaller Korean fashion brands to sell their products. And Shinsegae department store invested a total of 26 billion to set up an affiliate specializing in video commerce content targeting live commerce services. Again, here in Europe, over there in North America, just not on the boardroom agendas yet. This is just one of many examples. Asia is a digital innovation powerhouse across all industries. Looking back at online retail, Forrester Research forecasts that in Asia Pacific, sales will grow from $1.5 trillion in 2019 to $2.5 trillion in 2024. Now, what the new trends and channels in those next years will be, I do not know yet. But what I do know is that you have to be ready to make the most out of them and fast, because being the first, continuously innovating your digital experience will also continuously enchant your customers, will foster loyalty, will ultimately bring the highest returns. A marked technology foundation will make you ready for those opportunities. 자, 커머스 시장의 흐름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인 것을 이제 많은 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네요. 오늘 각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Z커머스 시대와 관련된 기업들도 초대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Z커머스의 변화를 이끄는 리딩 기업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커머스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Z커머스의 주역인 소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트렌드 전문가 이준영 교수의 뉴노멀 시대, Z세대로부터 파급된 트렌드와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